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날씨가 계속 아침 이 날씨가 참 괜찮네요. 걷기에 지금 17도. 그리고 살짝 선선한 그런 날씨. 그리고 하늘에 구름도 많아가지고 햇빛도 이렇게 좀 살짝 가려주고요. 괜찮은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는 대략 한 26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좀 보통이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보통으로 찍힌 거를 제가 확인해봤고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근데 이 정도면은 또 걷기 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죠. 아침 걷기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은 낮에는 야외 활동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좀 야외 활동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가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지금도 저하고 같은 라인에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화면에는 좀 비춰지진 않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죠. 저마다 이제 걷기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 아침 일찍 이렇게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걷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이제 펼쳐져 있는 상황, 그때의 심리 상태, 그때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참 사람의 판단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은 또 나이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나이는 상관없다. 그냥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나이가 몇 살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핑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정확하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말. 공부에는 때가 있다. 얘야, 공부에는 때가 있단다. 공부는 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치 통설처럼 여겨지는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그러니까 학생이나 수험생을 자녀로 둔
그런 어른들이 이제 주로 해온 이야기죠. 또는 선생님 중에 또 일부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에 때가 있다. 무슨 일이건 때가 있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그 때라는 거는 나이를 염두에 둔 말이겠죠. 공부에 때가 있다고 말했을 때, 아, 너는 지금 어리니까 놀고 나중에 30살, 40살, 뭐 50살 넘어서 공부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받아지면은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아, 난 싫지만 지금 당장에 놀고 싶지만 좀 더 다른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뭐 그냥 지금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 드네 라고 생각하고 뭐 공부하면 되죠.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잖아요. 하라는 대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는 펼쳐지지는 않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하게 그런 성향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공부할 마음이 없고 공부가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말이죠. 주변에서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이거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막 속박하는 거 같은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할만하네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속박, 그런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어떤 사안을 대했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라는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산책 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 게,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딱 그렇죠.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조용히 내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다. 물론 거기에는 강력하게 주변 어른들, 특히 가장 강력한 건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들이 못 일궈내었던, 예, 좀 이루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녀한테 좀 희망을 품으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런 거를 해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은 하지 못했던 거. 그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든 아니면은 뭔가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을 했든 아니면 뭔가 노력이 부족했던 간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자녀 아니겠습니까? 장본인. 본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서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이제 성향이 많이, 그 살아갈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향 자체가 크게 이제 어떤 선택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뭐 좋습니다. 주변에서 뭐 조언을 해주는 거 좋긴 한데, 그 조언이 말이죠, 그 상대방한테, 그 어린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사실 금물입니다. 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이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는 살짝 좀 접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거꾸로 많은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경험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스스로가 또 그런 경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 읽기 같은 거, 아버지나 어머니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에는 책을 이렇게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자녀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많은 경험을 좀 갖게 할 때에도, 많은 경험을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본인의 행동도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면은 아마도 그런 자녀가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찾아가겠죠.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중에도 좀 실패도 할 수 있고, 빠르게 성공도 할 수 있고, 천천히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공부의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그 때라는 거를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전환시켜서 나이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때, 필요하면 이제 하는 거죠. 아, 생각해봤더니 결국 공부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이거 뭐 좋다고 놀면서 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뭐 이게 이렇게 이제 내가 터득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저렇게 봤을 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일종의 빠져드는 순간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마치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면서 노는 것처럼, 와 이건 뭔가 재미난 거를 보는 것처럼. 옛날에 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셨거든요. 프로야구.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뭐 실제로 뭐 국영수, 과학, 사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프로야구 하나만큼은 정말로 막 실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해설자들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구 선수들에 대한 그런 성향도 다 같이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야구 광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사직구장에 이제 한 번씩 아버지하고 같이 야구를 보러 다니고 했는데요. 그때 가면 저는 이런 거죠. 가면은 프로 야구 방송을 볼 필요가 없죠. 아 물론 뭐 야구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사직구장에서 펼쳐지는 그 야구 경기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옆에서 아버지가 답이 다 나오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죠. 중간중간 해설도 해주시고요. 그런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또는 그렇게 야구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야구라는 분야가 자신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의 어떤 분야겠죠. 너무 재밌고 너무 알고 싶고 막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런 분야. 결국은 그게 또 취미 아니겠어요? 취미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 그거를 이제 파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따라서 이제 자녀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한다, 뭔가 적성에 맞다, 또는 반대로 적성에 맞지 않다, 뭔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찾는 것 자체도 어렵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첫 번째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뭐 무슨 일을 뭔가를 내가 하면서 실천을 해보고 싶은데 정작 그거 자체를, 그 대상 자체를 찾지를 못하고 그냥 남들이 시킨 공부만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또 이런 관점도 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인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앞으로의 직업 구상, 뭘 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전공 분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막 주변에 조언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 또 유명한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직업엔 귀천이 없다. 네가 잘 그거를 찾아봐라. 네가 하는 일을 좋은 일로 만들어 보아라.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직업 자체는 귀천이 없을지 몰라요. 실제로 진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은 귀천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적 의미에서의 직업은 귀천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맞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제 변화하면서 그런 직업의 귀천 관계도 좀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는 대단히 좋은 일로 여겨졌던 그런 직업이 어느 시대에 가서는 실제로 그걸로 경제적인 생활조차도 이제 어려운 그런 직업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언제는 또 대단히 이거를 뭐 왜 하나, 이건 정말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이 갑자기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을 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를 스포이트로 한번 이렇게 찝어보면은 그 시대만의 직업의 귀천,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의 귀천은 드러날 거예요. 단적으로 그 사회 자체가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좋아하느냐, 어떤 일에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러 가지 직업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이제 직업과 또 다른 직업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 조종사, 뭐 택시 운전기사 이런 걸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갖추어 놓아야 되는 건 있죠. 그러니까 그 갖추어 놓는 거를 사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걸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격의 차이,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좀 더 포괄적인 거, 뭔가 설계하는 거,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큰 그림을 통해서 지시하는 거.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포괄적인 거, 설계하는 거, 큰 그림 그리는 것 대신에
뭔가 세부적인 거, 정해진 거를 해야 되는 거. 정해진 규칙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어긋남이 없이 잘 추진하는 게 자신의 목표로 돼버리고요. 하나하나 그냥 아주 지엽적인 거, 이런 거를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좀 그렇게 직업이 나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누구나 똑같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양쪽을 다 섭렵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한번 관찰을 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규칙, 룰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나의 그런 일인가, 나의 업무인가, 나의 임무인가, 아니면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대로 남이 시킨 일을 그냥 고지곧대로 듣고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우선 하는 게 나의 일인가, 나의 임무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좀 어린 학생들, 좀 고등학생들 아니면 수험생들, 여기까지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죠. 공부에는 때가 있다. 뭐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 너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1인자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그런 조언을 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든지 간에 다양한 경험, 사실은 자신의 선호는 경험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프로야구를 관람하러 가는 그 경험 자체가 프로야구가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떤 경험이든지 해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긴 한데, 다만 내가 설계하고 그 룰을 정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내가 관여하지 못하고 그런 세부적인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메인이 뭐가 될 것인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메인을 내가 원하는 일로 가져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 그때는 어떤 공부에 대한 관여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걷는 풍부. 예.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점까지 특히나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서 시간을 나는 허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길을 찾아가지고 좀 잘 좀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은. 자, 오늘 6월 9일 목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